또 사망 사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인이 이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현업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신혼부부였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매매잖아요. 매매인데, 매매는 뭐 좀 복잡해요. 근데 임대차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집을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사망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전세금이 얼마였냐면, 군 한 3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었던 거죠. 근데 계약금을 걸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타깝죠. 남아있는 이제 와이프가 될 뻔했던 여자분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임대인하고 상의를 해서 계약금의 일부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좀 기억이 납니다. 못 돌려받았어요. 왜냐면 계약을 이제 정당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은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디 분명히 있긴 한데 민법 계약법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게 항상 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게 이제 특약을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른 약정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었으면 그거에 따르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 이행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은 중도금과 잔금을,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사람은 각종 서류들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서류들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행에 착수,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부자는 이제 계약금을 준 매수자죠. 이거를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이 매도자를 얘기하는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약금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방금 전에 그런 케이스예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실무에서는 최대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계약금의 일부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게끔 보통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사정들이 있으면 일부라도 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고객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떠나서 오늘은 이 내용 사진이 이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매매 계약을 했다. 두 번째가 계약금을 보냈겠죠. 두 번째가 매도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자, 첫 번째, 지금 중요한 게 이 매도인이 상속인이냐 이거죠. 상속인이 뭐죠? 상속인? 이 매도자의 가족, 이 직계 가족이나 뭐 위로 뭐 가족이 있다든지 뭐 그런 상속인이냐죠. 상속인이 없으면 문제가 좀 커지겠지만, 상속인이 보통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속인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사망했어도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도인에서 매수인 이름으로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자, 이럴 때 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이제 확인해서 그 상속인한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받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매도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 상속인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매도를 뭔가 이렇게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어차피 계약 됐으니까 넘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를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공받아서 잔금과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동시에 받아서 그날 등기 치면 이제 그야말로 아파트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류를 주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아니면 뭐 주민등록 초본 그다음에 예전에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소위 지금 현재는 등기 필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등기 필증 같은 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매수인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 상속인을, 그러니까 이 지금 매도인의 그 자식들인 상속인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게 등기가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매도인의 자식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 그러면은 나는 정당하게 매매계약에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다시 받아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진행을 만약에 이게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서 소송을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명사를 써야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소송 도중에 이거를 처분을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가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뭐 이렇게 등기 서류를 받는 게 어렵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상속인이 들어가고 상속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부분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협조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법적인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이 사망하거나 뭐 계약을 하고 나서 뭐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게 요건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유권 이전 협의가 안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다음에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